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하고 경호와 의전 문제를 협의할 북미 양국 대표단이 어제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남호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내린 김 부장은 일반 입국장을 이용하지 않고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조 헤이긴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30여 명의 미국 대표단도 어젯밤 싱가포르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전용기 편으로 일본을 경유해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양측은 이르면 오늘 오전부터 싱가포르 모처에서 실무 협의를 가질 걸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이 보름도 남지 않은 만큼 곧바로 정상회담 장소를 확정짓고 경호와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곳 싱가포르로 집결한 양국 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깜짝 실무 접촉을 한 미국 판문점 팀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양국의 실무 접촉팀은 오늘 두 번째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판문점 팀 30여 명은 어제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달라진 점을 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네, 특별한 점은 오늘 많이 문의를 주신다는 거 진짜 많아요. 협상팀은 1차 협상 결과를 본국으로 타전했고 서울에 머물며 2차 협상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팀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과 렌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등 한국통 3인방이 이끌고 있습니다. 팀장인 성김 전 주한미 대사는 용산 미군 기지 안에 드래곤힐 호텔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비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협상팀은 그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대미라인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비핵화 방안과 체제 보장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2차 회담 결과에 따라 협상팀은 우리나라에 더 머물며 후속 실무 회담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숨가쁘게 북미 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안 추가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29일 추가 발표하려고 했던 대북 제재안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추가 제재를 검토했지만 최근 북한과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추가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추방과 제재 품목 불법 이송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고 제재 대상은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을 둘러싼 외교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은 재팬 패싱 우려를 씻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 28일 통화해 북미 회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북미 회담 이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협력하겠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 지렛대로 삼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연기하기로 결정해 판문점에서 이뤄지는 사전 접촉의 성과가 반영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제 열린 20대 전반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건 결의안에 들어갈 문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확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채택해야 할 것은
알맹이 없는 그런 판문점 선언의 지지 결의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북핵 폐기 결의안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 문구를 넣어 초당적인 지지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8천만 교례와 온 세계가 바라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문제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의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의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성입니다. 회사 직원과 가사 도우미 등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 조사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 씨는 자정을 넘겨 경찰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취재진이 조사를 받은 심정과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지만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합의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경찰은 이 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이 씨가 호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영상이 공개됐고 가위나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와 업무 방해 등 단순 폭행 이상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 경우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특히 폭행이 상습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인기 래퍼 시잼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료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케이블 방송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래퍼 시잼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잼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동료 1명을 구속하고 가수 지망생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초를 전달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구쳐 오르고 연기가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61제곱미터 넓이의 건물 한 동이 모두 탔고 옆 건물에도 옮겨 붙었다가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경기도 의왕시의 한 저수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저수지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구조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프로야구 넥센의 조상우, 박동원 선수가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친구의 성폭행 피해를 처음 신고했던 또 다른 여성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선수와 조상우 선수가 1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돌아갔습니다. 처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두 선수는 지난 23일 새벽
인천 원정경기 숙소인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경찰은 처음 112에 신고를 한 또 다른 여성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 내부 CCTV 화면 분석과 함께 진술조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주현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 정황을 밝히고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사법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검찰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 못 박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조단 관계자는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협조를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서 부실한 셀프 조사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로부터 수사받을 용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의 자체 조사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사법부의 형태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벌어졌고 현대차 노조 등 조합원 5만 명은 2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양극화를 더욱더 확대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안은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규격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법안도 통과됐지만 정식 발족도 못하고 개점 휴업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이어 한국노총도 불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산입 범위가 조정된 이상 2020년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무의미해졌다며 10,000원이 아니라 17,51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4주째 계속된 화산 활동으로 비상이 걸린 미국 하와이 섬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지열발전소를 덮쳤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이 뿜어낸 용암이 섬의 전력 25%를 공급하는 푸나 지열발전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화산 분화 직후 발전소는 폐쇄된 상태지만 지열을 끌어올리기 위해 땅속 2,000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 3곳 중 한 곳이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섭씨 2,000도가 넘는 용암은 지열정 안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유독가스가 분출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주민 2,0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추가로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온통 흙탕물로 가득한 거리, 거센 물살에 주택이 통째로 무너지는가 하면 사람이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도로는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고 길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입니다. 한 명이 실종됐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뒤 강까지 범람해 도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자동차 파손이 잇따랐고요.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퇴직한 60대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백악관 측이 보낸 편지에 대해 문법 오류를 지적해 화제입니다. 앞서 퇴직 교사는 지난 2월 플로리다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생자 가족들을 방문해달라는 편지를 썼는데요. 그가 받은 대통령의 답장엔 방문 요청에 대한 답변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렇게 문법이 엉망인 편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일일이 펜으로 첨삭한 편지를 백악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영국 왕실의 공식 일정을 소화해온 영국 해리 왕자 커플이 캐나다 엘버타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해리 왕자 커플은 엘버타에 있는 150평 규모의 아웃룩 캐빈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앞서 지난 2005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공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